그렇다면 정부가 약속한 아파트는 어디에 세울까요? 티끌까지 끌어모은다. 즉 찾아낼 수 있는 땅은 다 찾아내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 이렇게 큰 땅이 통째로 있다는 거 아셨던 분 많지 않을 듯합니다. 군 골프장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 군골프장. 전체 면적 74만여 제곱미터로 9,500세대가 입주한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거의 2배 크기입니다. 주변 용적률을 감안하면 최소 10,000세대는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여기에다 사관학교 3곳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에 남은 골프장 옆 육군 사관학교를 이전할 경우 미니 신도시급인 2만 세대 공급도 가능해집니다. 며칠 전까지 논의한 바 없다던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사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외에 다른 국공유지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백 세대라도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서울 도심에서 계속 찾는 중이라며 티끌까지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서울시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된 만큼 대치동 세택, 개포동 SH공사 사옥 등의 시유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그런 보상 절차 없이 바로 착수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을 푸는 대신 LH나 SH가 참여해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공공 재건축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또 같은 부지라도 건물을 더 높고 넓게 짓는 용적률 상향도 추진 중인데 특히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200%대 중반까지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서울 시내 수만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 세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백신이 모든 투약자에게 면역 반응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보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코로나19 백신을 임상 시험한 결과 투약받은 지원자 모두에게 항체가 생겼습니다. 투약자들의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항체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면역에 기여하는 T세포가 모두 형성된 것입니다. 백신 투약으로 형성되는 항체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는데 거기에 T세포가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A vaccine which is very well tolerated by the almost 1,000, or in fact more than 1,000 volunteers who are in the trial. And then secondly, that we are seeing good immune responses, exactly the sort of immune responses we were hoping. 90%는 백신 1회 투약만으로도 중성화 항체가 형성됐고 나머지 10%는 두 번째 투약으로 중성화 항체가 형성돼 사실상 전원이 항체 형성에 성공한 셈입니다. 다만 투약자 70%는 열과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는데 이 같은 부작용은 해열 진통제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지난 4월 영국의 18세에서 55세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투약해 1단계 임상시험 결과를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좋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두 차례 백신을 복용한 접종군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한신호 생물 주식회사와 중국군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백신도 대부분의 피실험자에게서 안전하게 항체 면역 반응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말 이후 중단했던 코로나19 브리핑을 내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전국 480여 개의 정수장 모두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중부 수도사업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길이는 1cm가량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유충은 수도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배수구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된 노후 건물로 한 달 전에도 유사한 벌레가 나왔고 급수 개통에선 유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충 의심 신고는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9건을 비롯해 경기도에서 14건, 부산에선 11건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4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꾸물꾸물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물 담겨져 있는 수조 높이에서.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천을 제외하곤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아파트 차원의 저수조나 가정 물탱크, 하수구, 배수구 등에서 벌레가 유입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탱크에서 한 마리씩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여지까지는 저희들도 사실은 완전히 100%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수장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 부평 정수장의 경우에도 3번의 조사 끝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깔따구 사체 추정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환경부를 중심으로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있는 44곳을 포함해 전국 484곳 정수장 모두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오늘 새벽 6시 반쯤 미국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동안은 무궁화 5호 위성을 민간과 함께 사용해서 공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 위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2, 1, 0. ignition. 로켓이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공군기지에서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실은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발사체와 분리됩니다. 이후 2주간 중간 궤도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통신위성 발사는 우리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군 통신위성 한 기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통신위성은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가 제작했습니다. 이번 발사로 우리 군은 최초의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는 무궁화 5호 위성을 민간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전파 교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기존 통신위성과 비교해 데이터 전송 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전파 교란 공격에도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위성 발사를 통해 우리 군이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